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오늘 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요청사항을 듣고 대책 마련을 위해서 소상공인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왔습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은 국무회의에 보고도 하고 또 대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입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문제는 뒷전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침투해도 천정부지로 임대료가 올라 감당하지 못해도 카드 수수료 부담이 늘어 영업 마진이 떨어져도 마땅히 하소연할 곳이 없었습니다. 소상공인은 그야말로 잊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던 시절에 들리지 않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보이지 않는 중소기업을 찾아다니고자 노력했던 이유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63개 대책 890여 개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매주 1회 이상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중 소상공인 대책만 7개, 110여 개 과제에 달합니다.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할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했습니다. 그러자 대기업의 갑질부터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공개된 갑질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정하게 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기술 탈취와 부당한 납품 단가 인하, 근절된 척은 물론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도 발표됐습니다. 표준 가맹계약서를 개정하여 최저임금 인상으로 비용이 늘 경우에 가맹점주가 본부의 가맹수수료 인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카드 수수료를 낮췄으나 아직 현장의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여 추가 인하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새로운 대체 결제 수단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안심하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 상한선을 9%에서 5%로 낮췄고 현재 5년인 계약갱신 청구권도 연장할 계획입니다. 대기업이 골목상권에 마음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했고 이러한 정부의 의지에 따라 대기업과 골목 상인 간의 자율적인 상생협약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복지 포인트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여 판로를 확대했고 전통시장 안전지킴이를 운영해서 안전하고 편리한 쇼핑 환경으로 거듭나도록 했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하여 소상공인의 소중한 터전인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이전에는 불가능했었던 많은 것을 해결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정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난 7월 4일에는 제가 수원 영동시장을 방문해서 경청 투어를 개최하고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가감없이 들었습니다. 직접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중기부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통해서 전국에서 지켜봤습니다. 당시 현장에서 주신 소중한 의견은 책임관을 각각 지정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소상공인 협동조합이 1천만 원 이상인 장비를 구매할 때만 정부가 지원한다는 지적을 해주셔서 장비가 1천만 원이 안 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소 구매 금액을 낮출 계획입니다. 지하철 역사 등을 소상공인 판매장으로 적극 활용해달라는 지적이 있으셔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청년몰에 입주한 청년 상인간 모임을 지원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도 저희가 반영하였습니다. 공공조달 분야에서 소상공인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들을 많이 얘기해 주셔서 공공조달 분야에 대해서는 추가로 별도로 경청투표를 개최하여서 전반적인 상황과 애로를 듣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지속된 한국 경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성장의 과실이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서민을 위한 번영이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제이노믹스는 서민 경제에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살아난다는 원리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정부 이전에는 서민들의 지갑이 빵빵해져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살아난다는 이 기본적인 원리도 무시되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서민 지갑 빵빵론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부정하는 것은 서민을 지원하는 정부의 정책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서민들의 지갑을 빵빵하게 하는 더 나은 정책이 있다면 저희는 얼마든지 수용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살아야 한국 경제가 살아납니다. 소상공인을 진심으로 아끼고 소상공인이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앞으로도 세밀하게 챙겨나가겠습니다. 노동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동료이자 고객입니다. 우리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노동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그 길만이 한국 경제가 오랜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수렁에서 벗어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노동자는 사업주와 힘을 합쳐 생산성과 매출을 늘려나가야 합니다. 생산성과 매출이 늘어나지 않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그러면 임금 인상은 어려워집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변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인 제가 노동자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임금이 오른 만큼 사업주와 힘을 합쳐 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노동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공동 운명체입니다. 소상공인이 장사가 잘 되어야 노동자의 임금이 오르고 노동자의 임금이 올라야 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납니다.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중소기업 제품을 사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을 위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사랑 상품권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수당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노동자 여러분들과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조 지도부에 호소합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물건을 사주는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사주는 만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노동자도 함께 윈윈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에도 호소합니다. 현재 30%로 되어 있는 선택적 복지 비용의 온누리 상품권 구매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 구내 식당의 휴무율을 늘려 공공기관 근처 식당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합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소상공인의 대변인으로서 그동안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즉시 정책에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서 비용은 줄이고 매출은 늘리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제기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정부 부처는 물론 국회에도 여러분의 뜻을 전달해서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